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 윌리엄 스타이거 글 그림 이상경 옮김 나산 기획. 꼬마 당나귀 실베스터가 동물마을에서 엄마 아빠와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실베스터는 이상한 모양과 색을 가진 조약돌을 모으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어느 비가 오는 토요일이었어요. 실베스터는 시냇가에 놀다가 별난 조약돌을 하나 주었어요. 공깃돌처럼 동그랗고 매끌매끌한 이 조약돌은 마치 타는 듯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조약돌을 손에 쥐고 살펴보던 실베스터는 가슴이 마구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흥분한 탓인지 몸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새삼스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실베스터는 비가 그쳤으면 좋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비가 그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통 때처럼 빗발이 점차 가늘어지다가 그친 것이 아니라 뚝 그친 것입니다. 빗방울과 검은 구름은 온데간데 없고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주변이 조금도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실베스터로서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실베스터는 요술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이 별난 조약돌이 어쩌면 요술 조약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약돌을 땅 위에 내려놓고 다시 비가 왔으면 좋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약돌을 손에 쥐고 같은 말을 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서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실베스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기가 막히게 재수가 좋은 날이구나. 이제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모두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야. 엄마, 아빠, 그리고 친척들은 물론 친구들도 바라는 것이 있으면 다 들어줘야지. 실베스터는 다시 날씨가 맑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에 난 사마귀가 없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베스터는 이제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놀래주고 싶었어요. 깜짝 놀라는 엄마 아빠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엄마도 아빠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향해 가던 실베스터가 딸기 언덕을 막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조약돌에게 부탁할 것들을 생각하며 걷던 실베스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길게 자란 풀 뒤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실베스터는 너무나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만일 실베스터가 그렇게 놀라지만 않았더라면 사자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엄마 아빠와 기다리는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자를 나비나 들국화 또는 모기로 변하게 할 수도 있었을 때예요. 그러나 실베스터는 너무나 놀란 데다 또 조약돌에게 부탁할 것들에 열중해 있었던 탓에 그만 엉뚱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바위로 변했으면 좋겠네? 그러자 실베스터는 금방 바위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자가 바위에게 와락 덤벼들었습니다. 사자는 바위에 코를 들이대고 계속 킁킁거렸습니다. 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위 둘레를 몇 차례나 돌았습니다. 틀림없이 어린 당나귀를 보았는데 내가 헛것을 보았나? 라고 투덜거리더니 힘없이 가버렸습니다. 사자는 가버렸지만 실베스터는 딸기 언덕 위에 바위가 되어 놓인 채 꼼짝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술 조약돌이 바로 옆에 놓여 있었지만 도무지 그것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당나귀가 되고 싶어 라고 마음속으로 아무리 외쳐보아도 헛된 일이었습니다. 다시 당나귀가 되려면 요술 조약돌을 쥔 채 소원을 말해야 하는데 바위가 된 실베스터는 조약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실베스터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실베스터는 온갖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가 다시 당나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조약돌을 쥐고서 바위들어 당나귀가 되라고 말을 해주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빨간 조약돌은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눈에 띄기는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바위들어 당나귀가 되라고 말을 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실베스터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는 것 말고 무슨 다른 할 일이 있겠어요. 어느덧 별들이 반짝이는 밤이 되었어요. 한편 집에 있는 엄마, 아빠는 걱정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집안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실베스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디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내일 아침까지는 들어오겠지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어도 실베스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흐느껴 울자 아빠는 정성껏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실베스터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개구쟁이 짓을 해도 절대로 혼내지 않겠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날이 밝자 엄마 아빠는 이웃에 사는 모든 동물들에게 실베스터를 못 보았느냐고 물으러 다녔습니다. 동네 꼬마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도 고양이도 망아지도 돼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이후로 아무도 실베스터를 본 적이 없었대요. 경찰서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아저씨들도 실베스터를 찾지 못했어요. 동물마을의 모든 개들이 실베스터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개들은 모든 바위와 나무 그리고 풀 사이사이를 냄새 맡고 다녔습니다. 또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보았고 마을 바깥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실베스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개들은 딸기 언덕 위의 바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위 냄새만 맡을 수 있을 뿐 실베스터의 냄새를 맡을 수는 없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엄마 아빠는 가본 곳을 또 가보고 만난 동물을 또 만나보고 하였지만 실베스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실베스터를 찾을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실베스터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편히 갖고 전처럼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실베스터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베스터 없이는 도무지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가면 낮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오기를 거듭하였습니다. 언덕 위의 실베스터는 잠잘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깨어있으면 마음만 더 아플 뿐이니까요. 실베스터는 자기가 내내 바위로 지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먹는 편이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베스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단풍과 함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색이 바랜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푸른 땅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눈도 많이 내렸어요. 마을의 동물들은 집 안에서만 먹고 지낼 뿐 좀처럼 밖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늑대 한 마리가 찾아와 실베스터 위에 올라앉아서 우 울고 갔습니다. 아마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얼마 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을 받아 땅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온 것입니다. 나무들은 다시 새싹을 내밀고 꽃들도 새 얼굴을 드러내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소풍을 가자면서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기운을 냅시다. 비록 우리들의 꼬마 천사 실베스트는 없어졌지만 마음을 편하게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삽시다. 엄마 아빠는 딸기 언덕으로 소풍을 갔어요. 엄마가 바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엄마 몸의 따스함이 바위 위에 스며들자 실베스트는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났어요. 실베스트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실베스트예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엄마가 바위 위에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 음식을 늘어놓는 동안 아빠는 바위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빠는 붉게 빛나는 조약돌을 발견했어요. 참 멋진 조약돌인데 실베스트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 아빠는 조약돌을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바위 곁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실베스터의 정신은 더욱 초롱초롱해졌습니다. 갑자기 엄마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아무래도 우리 실베스터가 살아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멀리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실베스터는 살아있어요, 여기 살아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일 이때 실베스터가 자기 등 위에 요술 조약돌이 놓여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좋은 날 실베스터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엄마가 말하자 아빠는 슬픈 얼굴을 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내려다보았어요. 여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아빠는 고개를 들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마치 나도 당신만큼이나 실베스터가 보고 싶소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슬픈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실베스터는 나는 정말 다시 당나귀가 되고 싶어. 원래대로 내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바위가 실베스터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흥분이 약간 가라앉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요술 조약돌을 쇠로 만든 금고 속에 넣고 잠가버렸습니다. 언젠가 그 조약돌이 필요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갖게 되었으니까요.